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이겁니다. 요거는 호주 경제지표로 해가지고 제가 가져온 거는 ANZ 뱅크가 한 쿼터별로 저한테 보내주는 그런 건데, 첫 번째 GDP는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업률, 세 번째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방은행 그 이자율이죠. 맨 마지막에는 환율. 요 다섯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 성장률이 3.1%나 돼서 예상보다 2.9% 예상했는데 0.2%나 더 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굉장히 2019년까지 3%까지 계속 유지될 거다. 철강과 석탄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3%대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실업률이 지금 약간 그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가 있는데 일시적인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곧 경제 성장률과 맞물려서 고용도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중간이에요. 이 정도는 물가 변동이 거의 없다는 거고, 그래서 좀 굉장히 안정적인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웨이지가 올라가고 그러면 약간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자율도 굉장히 2%대로 되고 있는데, 이자율은 지금 굉장히 올라갈까 떨어질까 지금 굉장히 갈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굳이 이자율을 안 올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뒤에 보시면 2019년 내년 세컨 하프죠. 그러니까 내년 후반기까지 이거를 유지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자율과 또 환율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중간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걸 보면 호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양호하다. 세계 경제에 미국 빼고 세계 경제가 불황인 거에 비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지금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좋고 작년보다 더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여기서는 맞아있지만 리테일은 굉장히 얘네들이 지금 안 좋게 지금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여는 이유가 뭘까요? 불황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자율 올라갈 것 같고 잡도 불안하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TV 보시죠. 요즘 부쩍 무슨 광고가 많이 뜨냐면 세이빙 어카운트 이자율 광고를 많이 해요. 3.몇% 준다 이러면서. 호주 사람들이 별로 저축을 안 하는데 이제 저축을 하게 되는 성향으로 돌아선 거죠.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광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TV나 뭐 경제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고, 여기 앞에서 제가 책자를 보니까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저희 손님 케이스는 수시 레스토랑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했는데 처음에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엄청 잘 됐어. 처음부터 잘 됐어. 근데 지금 6년째가 됐는데 지금 뱅크로브 생각할, 제가 중간중간에 잘 될 때 잘해야 된다, 광고를 더 해라, 종업원 자꾸 바꾸지 말고 저 잘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되니까 괜찮다, 우린 고정 고객이다, 걱정 없다 이렇게 하더니 저 뱅크로브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를 예측 못한 거죠. 그 주위에 있는 공장하고 아파트가 껴있는 지역인데 공장 오피스하고 공장 오피스도 점점 나가는 거예요. 그 예측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 예측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비즈니스 환경은, 비즈니스는 그 종합예술 내지는 어떤 음식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음식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람과 그 다음에 돈과 그 다음에 계획과 또 환경이 중요하다. 요약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거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한 건데요. 뭐 같은 얘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신 분 ATO, 지금 여기서 하나 보시면
넘버 2에 보면 호주 언론들은 국제 유가 상승과 LNG 수출 증가가 1분기 호주 경제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높은 경제 성장률이 장기화되고 높은 경제 성장률이 장기화되고 있는 임금 인상률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 세미나를 꼭 가면 꼭 놀라는 게 다른 지표들은 다른 것들은 되게 좋아졌는데 소득, 가계소득 다 좋아지고 했는데 임금 인상은 되게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정부 경제나 은행이나 정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임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것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감사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ATO가 지금 그 중에 ATO가 고위험금 사업장 감사를 했는데 이건 하이리스크 무슨 비즈니스 감사를 해가지고 특별히 캐시온리로 취급하는 업소 그 중에 식당, 카페, 미장원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그래가지고 결과가 요식업계, 이무식업계는 45% 사업과 캐시온리로 운영을 하고 있고 미장원은 51%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좀 해가지고 캐시온리 많이 걸렸겠죠. 그리고 또 약 매년 5,500명 정도의 피고용인들이 ATO에 자진 신고를 합니다. 나 저임금이다. 또 나는 뭐 브레이크 타임도 없다. 뭐 이러면서 5,500명의 사람들 때문에 ATO는 한번 신고를 받으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매칭 오디시라 해가지고 회계자료 비교 감사라는 걸 실시하는데 이건 뭐냐면 국세청 감사팀이 400명이 새롭게 이렇게 조직이 돼서 은행 자료,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막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스몰 비즈니스 벤치마크라는 거는 각 비즈니스별로 수년간 누적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매출 대비 인건비, 재료비, 렌트비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어서 이거에서 벗어나면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걸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사님들이랑 세금 신고할 때 꼭 이 테두리 안에서 해야 그나마 감사 위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전 중에 김남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페어워크이라는 임금 관리하는 그런 단체인데 아까 2018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됐는데 작년 최저임금보다 3.5% 올려서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진통이 많았습니다. 더 올려야 된다, 뭐 안 된다 이래가지고 된 게 3.5%인데 지금 아까 인트로덕터리 레벨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거는 레스토랑 인더스트리에 해당 상황인데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뽑아왔는데 18.93센트, 18불 93센트가 지금 최저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몇 배를 더 주죠? 1.25, 25% 더 주고 일요일 날은 1.5%, 공휴일 날은 2.15%가 해서 계산을 하는데 페널티 적용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키친 어텐던트라는 거는 그냥 키친핸드 얘기하는 거고요. 쿡 레벨은 2는 뭐 조금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사실은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버타임도 또 따로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보통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주방에는 한 3명, 최소 3명 정도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 쿡 1명, 키친 1명, 초보자 해도 벌써 700불에 2,000불 이 넘는 불이 나가고 렌트비 나가고 재료비 나가면 굉장히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되는 게 사실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죠. 아무튼 그래서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2017년에 마무리된 건 다 2017년도 케이스인데 캐시백을 했습니다. 캐시백은 뭐냐면 내가 돈을 20불이면 20불 더 많이 주고 나머지 캐시로 받는 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언더페이먼트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거, 그것도 레코드 키핑, 그 자료가 굉장히 불분명해가지고
18만 900불, 15만 불은 컴퍼니가 내겠고 3만 불은 그 디렉터가 내겠죠. 그래서 총 18만 불인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나중에 더 케이스를 아주 디테일하게 볼 텐데 이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레코드 키핑 17,500불, 굉장히 양호한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적게 받은 케이스고요. 아마 레코드 키핑인데 아마 그나마 잘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한국분인 것 같은데 이분도 한 2만 불 선에서 끝났으니까요. 그래도 굉장히 양호하게 벌금 맞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분도 데니 강인 거 보니까 또 한국 같은데, 네, 10만 불 언더페이먼트 레코드 키핑. 그 다음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베리, 이건 넘어가야겠다. 요거베리는 맨 마지막 걸 한번 보시죠. 블루 임프레션이라는 그 하나이치라는 그 일본 재패니스 테이크어웨이 숍에서 실제로 이게 있어. 이걸 우리가 볼 텐데 16만 9,586불 25센트가 전체 페널티였습니다. 여기는 그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다. 그 다음에 레코드가 없다. 페이스립을 제때 가져가자. 이런 항목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페널티 그 물림 11만 5천의 내역인데요.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미니멈 웨이지를 안 줬다. 22,950불. 그 다음에 캐주얼 로딩은 20%가 더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안 지켰다. 19,125불. 그 다음에 저녁 때, 여기는 밤 12시까지, 세븐데이 밤 12시까지 하는 데거든요. 그게 좋고, 세터데이, 선데이, 뭐 퍼블릭 홀로데이, 그 다음에 뭐 시간마다 4시간 이상이냐 이하냐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브레이크 타임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 또 페널티 물리고, 또 이 음식점에는 유니폼에 대해서 뭐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걸 안 해줬다. 그 다음에 페이슬립을 이슈를 안 했다. 그 다음에 페이슬립을 이슈를 했어도 적법한 인포메이션이 포함이 안 됐다. 맨 마지막에는 뭐 레코드가 부실했다 이래가지고 총 11만 5천 불에 대한 페널티가 물렸는데, 저기는 멜번 번화가에 있는 하나이치라는 그런 오픈 세븐데이 12시까지 일하는 데고요. 문제가 된 부분은 워킹 비자 가진 애들 2명, 남자애고 여자애, 타이완 애들이었는데 신고를 했습니다. 페어워크에서 직접. 그래서 자기들은 일률적으로 지금 플랫 레이트로 받고 있다, 브레이크 타임이 없다, 이런 명목을 했는데, 그 내용은 2014년 9월부터는 처음에는 16불 50을 줬고 이때 17불, 그 이후에 17불을 줬습니다. 일률적으로. 이 정도면은 이때 당시로는 그래도 좀 많이 준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얘네들은 적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최저임금은 18불 52. 여기는 레스토랑 기준이 아니라 파스트푸드라 해가지고 테이크어웨이 하는 그게 좀 틀린데, 근데 3번을 쓰는데 보세요. 총 미지급액은 불과 9,549불이었었어요. 그런데 벌금은 10몇만 불 나왔죠.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망합니다. 이거 안 지켜주면 이렇게 됩니다. 9,549불은 바로 이 사람들한테 줬어요. 페널티에 포함이 안 돼. 이건 미지급되는 건 따로 주고. 근데 여기는 이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고 감사교육을 바로 수용했어요. 그래서 미지급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페어워크에서는 기소를 해서 결과가 이제 됐는데, 페널티가 불과 25%밖에 적용이 안 됐어요. 굉장히 양호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2명만 문제가 됐거든요. 지금 보통 바쁜 테이크어웨이 집이다 하면 보통 몇 명이 필요할까요? 6명, 7명이 필요한데 나머지 상황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원래는 페널티 적용이 안 되면 얼마가 되냐면 거의 한 40만 불 정도 맥시멈, 이런 게 없을 경우에 그렇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25%로 적용돼요. 그래서 뭐 아워리 레이트 미니멈 웨이지 축 미지급 근무는 2,000불, 2,031불 들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캐주얼 뭐 로딩, 이브닝 뭐 금액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만 5천 불이라는 거를 냈고, 여기 또 보면 처음에 이게 지금 언급을 안 했는데 맨 끝에 이렇게 보시면 이지 어카운팅 1, 2, 3라는 PTO LTD 여기도 53,880불이 페널티가 물렸어. 여기는 어카운턴트입니다. 이 회사의 어카운턴트가 페이슬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 만들어줘가지고 되게 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이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턴트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여기서 배울 것은 오전 중에도 그런 생각하셨겠지만 줄 건 줘야겠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페널티 맞으면 큰일 납니다. 이 중에 레코드 키핑 마지막 956불 25센트 이거는 뭐로 가졌냐면 7년 동안 그 레코드 키핑을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맞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7년 동안. 그 다음에 페이슬리프는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받은 페이먼트 받은 날짜하고 여기서 페이슬립 내용 그 페이먼트 데이터가 틀렸고 또 일렬 시리얼 넘버가 없어서 계속해서 그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기재 내용들이 되게 허술했다는 거죠. 그래서 페널티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치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손익분기점 분석이라는 걸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록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록이든지 현금 출납장이든지 뭐든지 기록이 있어야 돼요. 기록이 없어가지고 어디 어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록, 비즈니스에 관한 모든 기록들은 좀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 웨이지라든가 원본이 있으면 많이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손익분기점이라는 거는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건데 아직도 여전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툴로 되는 건데 총 수익과 비용이 같아서 수익이 제로가 되는 판매량 또는 매출액 그러니까 똔똔인 그런 거죠. 똔똔인 그런 매출액은 어디냐 똔똔 이상이 가면 한 사람당 한 개 파는 당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고 그 밑으로 내면 그거에만큼 소진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총 고정비하고 변동비라는 게 있는데 고정비는 뭐냐면 고정적으로 그냥 한 번 나가면 그냥 사람이나 뭐 상관없이 나가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렌트비죠. 렌트비. 그 다음에 풀타임 웨이지 나가는 것은 그냥 한 번 나가면 변동 없이 나가는 것들. 고정 변동비는 그야말로 이제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비용들 그걸 변동비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분리할 수 있으면 거의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쓰느냐? 이익이 날 수 있는 최소 판매량. 어느 시점이 돼야 내 웨이지는 안 가져가더라도 어느 정도 손님이 들어와야 내가 똔똔이 되느냐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데 쓰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내가 사람을 파타임을 쓰든 캐주얼을 쓰든 한 사람을 늘림으로써 매출이 더 늘어났을 때 이거 인건비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판단할 수 있고 광고비를 내가 얼마큼 지불했을 때 매출이 늘어난다면 이 광고비를 내가 쓸 수 있으냐 없느냐 그걸 분석하는 데 쓸 수 있고요. 또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에 설비 투자를 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에 원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면 이 설비 투자하는 것이 그럼 과연 옳으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데도 유용하고요. 원가 구조는 내가 뭐 원재료비 재료비를 좀 바꿨을 경우에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이득이 될 건가 따져볼 때도 필요한 그런 분석법이고요. 뭐 최적의 매출 조합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매출 조합 어떤 거는 원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품별로 메뉴별로 어떤 거를 더 팔고 덜 팔아야 우리한테 최대 매출을 주느냐 선택할 때 유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식집에서는 플라톤하고 그러긴 하는데 특별 주문이 왔을 때, 도시락 주문이 왔을 때 원가를 얼마로 선정을 해야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만큼 이익을 얼만큼 더 내가 주에 뭐 1,000불은 내가 가져가야겠다 했을 때 주에 얼만큼이 돼야 똔똔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걸 판단할 수 있고, 세금을 얼마까지 낼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자, 변동비 매출액에 따라 변동되는 변경 뭐 말씀드렸고, 고정비는 인건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기타 보정이 쓸 수 있다. 자, 그럼 감가상각비는 고정비일까요? 변동비일까요? 네, 고정비죠. 한번 기계 설비 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일정 비율로, 설비는 해마다 20% 감가상각법에서 정해졌으니까. 그다음에 파타임 인건비, 변동비, 파타임이나 캐주얼은 그때그때 쓰기 때문에 변동비죠. 일이 많아져서 쓰는 거니까. 슈퍼애니메이션, 슈퍼애니메이션 웨이지랑 관련된 거니까 고정비를 말씀하고, 부가세, GST는 우리가 매출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이 내니까, 워커바, 워커스 컴pen세이션 보험료는 요거는 고정비일 수도 있고 변동비일 수도 있어요. 파타임이 캐주얼이 늘어나서 주면 변동비가 되겠고, 풀타임 정직원을 쓸 경우에는 고정비가 되겠죠. 카드 수수료는 이런 거를 할지라도 사인만 하면 되거든요. 고용주, 그 다음에 매니저 사인, 그 다음에 인플로이 사인만 하면 되는데, 이건 캐주얼도 되고요, 파타임도 되고 풀타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거의 그 요구사항은 뭐냐면 웨이지 기록은 해야 돼. 이 사람이 언제 몇 시에 얼마큼 일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사람이 실제로 고용법을 지켰었다면 받았었어야 된 금액하고 25%씩 더 줬을 때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차액을 정산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년 이상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것도 조금 좀 스페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카피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애뉴얼 셀러리 어그리먼트 저거를 인터넷에 치시면 여기 양식이 나옵니다. 원래 2장짜리인데 앞에 뒤에 쌓이는 걸 제가 앞으로 뺐는데, 이걸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25% 요거 25%만 주면 된다. 그래서 하시면 여러분 오전 중에 들었던 골치 아픈 것들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레코드 키핑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든지 기록을 해야 됩니다. 한국말이든 뭐든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웨이지, 인건비나 원가, 인건비를 줄이기보다 다른 것들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호주 정부 시책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임금을 높여줘야 된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런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이지는 꼭 기록상으로 꼭 줘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페이슬립을 꼭 페이먼트 줄 때마다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2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페이먼트 주기 내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기록에 들어가면 꼭 그걸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힘들다 하면은 그 뉴스 에이전시 가면 그게 있습니다. 페이슬립하고 웨이지북이 있으니까 그 간단하게 그거라도 꼭 하셔서 꼭 카피를 해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